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9만원입니다. 719만원 해서 오늘은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종목 괜찮은 종목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매를 너무 엉터리로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어제 장 끝날 때 제가 가진 두 종목이 잉글로드랩하고 그 다음 우리기술투자였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에서 다 던져버릴 것까지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어제 매매를 너무 못해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쫓긴다 그래야 되나요? 좀 슬럼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좀 새 출발을 할까 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막 던지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좀 버텨보자 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짧게 바로바로 이익 실현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갔는데요. 나름 오늘 이 종목들이 의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 날인데 제 예상과 다르게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날이 됐고요. 좀 나름대로 또 그 전에 계속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도 조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하고 나서 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주 긴 장문의 댓글을 붙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긴 장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읽으면서 좀 이제 너무 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방송했나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글을 쭉 쓰는데 답글 쓰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댓글 내용을 한참 읽고 그다음 또 실제로 내가 방송할 때 내 생각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갖고 답글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뚝 누르는데 그 댓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삭제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댓글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답글도 제대로 못 붙였고 이 뭔가 좀 답답한 부분, 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다는 뜻으로 이 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워져 버리니까 글이라도 남아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을 충분히 해갖고 답변을 드릴 텐데 너무 빨리 지워져 버리는 바람에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느낌으로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갖고 우리 아들한테 제가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도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방송 안에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지워져 버려 갖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전날 어제 오를 것 같다는 시황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황하고 종목은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요즘 좀 나름대로 그냥 시황 이야기 할 때 뭐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찍는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오늘도 어제도 방송할 때 오늘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는 그냥 약간의 재미를 가미해서 한다는 뜻으로 이 시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황 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종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 이거 시황은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찍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어제 방송할 때 대충 이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 전날 네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아침에 제가 이 종목은 이런 상황이라서 손절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로 갈아탔는데 갈아타고 보니까 제가 잡은 종목은 쭉 빠져갖고 여기서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고 제가 손절했던 종목은 거꾸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그 전날 예상은 맞았는데 매매를 아침에 잘못해버려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매매가 너무 잘못돼가고 망쳤다. 그래서 매매를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지금 방송하는데도 좀 이렇게 끓여질 정도로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은 아마도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인트를 어디 뒀느냐 하면 그 전날 종목을 잘 잡았지만 어제 매매를 영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 망쳐버렸다는, 매매를 잘못했다는, 여기다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좋았던 두 종목을, 그 전날 좋다고 생각했던 두 종목을 버려버리고 손절하고 이 종목을 샀는데, 샀는 종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12만원, 한 14만원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나고 버렸던 두 종목이 장 끝날 때 돼갖고 급등하고 시간에까지 아주 좋아져 버렸습니다. 한 7, 8% 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갭으로 그냥 10% 넘게, K사인은 한 15% 정도 갔다가 내려왔고, 그 휴마시스는 한 9%, 10% 정도까지 떴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팔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중간에 버려버렸다, 이런 이제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점이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잘못했다는 이 부분에 이제 내 실수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해갖고 안타깝다, 놓친 거에도 아깝고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쪽에 후회 섞인 표현으로 방송을 했는데, 들으시는 분은 어제 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맞췄다 쪽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나놓고 뭘 맞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나, 이런 쪽으로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부분이 이거 아깝다는 쪽으로 반복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전날은 맞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맞았는데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느낌상 네가 잘한다고 자꾸 켜놓고 실제로는 쥐뿔도 손해봐놓고 잘한다 그러느냐, 손해봤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로 이제 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 해야 반성이 돼갖고 개선이 되는데, 잘못해놓고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런 쪽의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 매매하는 테크닉상의 어떤 문제였었어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던져버리고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좀 조급할 때 주로 그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제 방송 끝나고도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매매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 전에는 그렇게 급하게 안 했었는데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지금 제가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올 날짜가 며칠 안 남아지니까 어쨌거나 수익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간다 싶은 거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쪽으로 확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평정심을 잃어버린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에 대응을 했고요. 오늘은 나름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딱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종목만 주로 가지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차피 손실 볼 것 같으니까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손실은 손실로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이걸 만회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의견 있으시면 너무 빨리 지워버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긴 문장은 제가 복사해갖고 붙여놓고, 지난번에도 장문 주신 거 제가 복사해갖고 붙여놓고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방송할 때 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그걸 그렇게 똑같이 느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니까 제가 표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막 제 느낌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인데 그래도, 그죠? 저는 그냥 오랫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다 그냥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부담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냥 제가 방송할 때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줄거리조차도 안 적어놓고 그냥 딱 시작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옆에 뭐 메모하고 이런 자체조차도 없고 그냥 이게 답니다. 이거 화면 하나 정리해놓은 거, 이거 장중에 이제 미리 쭉 정리해놓죠. 해놓고 이거 하나 정리해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참고하면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그날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말하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방송의 어떤 그 묘미는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끄럽게 그냥 그 유튜브 전문가처럼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할 말 안 할 말 다 구분해갖고 좋은 말만 딱 간추려가지고 요렇게 말하면 좋을 거다 하는 거 딱 메모해놓고 짧게 그냥 그것만 딱 이야기하고 끝 해버리면 들으시는 분은 아주 매끄럽게 깔끔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저도 조금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받고 제가 어제 댓글 보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먼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약보합 거의 뭐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빠진 것도 아니고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관망세 속에서 경제지표 약화에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지표 약화가 뭐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18로 예상했는데 1.17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갖다 붙인 거고 뭐 뭔가 하락을 했는데 이유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 없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7.59% 상승한 게 요게 조금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상장이 됐죠. 상장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7.59% 상승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죠.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 하락할 걸로 예상했는데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는 이 회사가 상승해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게 좀 많았던 게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생각한 게 시황부터 먼저 하고 뒤에 종목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는 약보합이었고 보시면 독일 증시가 지금 또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 증시는 지금 이제 벌써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24% 거의 뭐 횡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약간 떴다가 약간 밀려가지고 그냥 0.03%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힘은 여전히 강한데 약간 눌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그 비트코인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계속 횡보하다가 장 끝날 즈음에 좀 강하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지금 5분봉 상으로 이 5분봉이거든요. 5분봉 상으로 그 상승하고 나서 약간 조정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올라갔다면 이게 왜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 4800이라는 이 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제가 건 한 달쯤 전부터 1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벌어갖고 지금 13만원입니다. 이걸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때쯤인가부터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그 관심 가진 이유가 제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야간에 심심하고 이제 시간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음악만 내들었는데 이 가상화폐는 24시간 가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근무할 때 이거 차트 연구를 좀 해보자. 사람들 심리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상화폐는 좋은 점이 뭐 실적이나 뭐 다른 뭐 세력들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그 5분봉 딱 해놓고 이런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딱 그 저항대로 보고 이걸 딱 뚫으면 일단 이건 매수 자리 해갖고 이제 무조건 사놓고 보는 겁니다. 사면 이제 제가 비트코인 매매하는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사놓으면 그다음 쭉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파 한번 그 파동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1차 상승 뭐 2파 조정 뭐 이렇게 5파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보통 3파로 표현을 합니다. 1파 상승 끝났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힘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정도로 갑니다. 가서 여기를 뚫으면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못 뚫고 내려오면 이게 이제 2파고 세 번째까지 도전해갖고 못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정리한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서 내려오면 여기서 팔아버린다. 이런 쪽 원리로 그냥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오고 있을 때, 이건 뭔가 안 좋다. 그래서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가갖고 4,800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4,000까지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게 빠진 거고, 이 4,800짜리 정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000에서 내려왔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이제 들어 올리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악재가 많이 있더라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자체가 그거죠. 그걸 뭐죠? 블록체인 기법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은행들이 이제 각국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화폐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가상적인 그런 돈을 만든다는 거죠. 지폐가 아닌 가상적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자지갑 같은 데 넣어줘 가지고 이걸로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보다는 좀 떨어지죠. 왜냐면 암호화폐는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법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체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한 어떤 그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A라는 사람이 샀다가 B라는 사람이 이걸 사게 되면 이 소유권이 A에서 B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바뀌는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한테서 다 똑같이 변화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네트워크 상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딱 한 개밖에 존재 안 하니까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러면 막 복제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화폐를 통용시킬 수 있는, 거래를 통용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이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죠. 특히나 요즘 뭐 비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비트코인도 사갖고 왔다 갔다 해보면 이 누가 어디를 샀다가 어디로 갔다 왔는지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돈으로 하게 되면 화폐는 뭐 코드가 있고 다 은행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추적하면 잡히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왔다 갔다 해보면 누가 얼마나 샀다 팔았는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부에서 상당히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하는데, 디지털 화폐는 단점이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는 만드는 중국 중앙 인민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있을 거고, 미국에서도 연준 쪽에서 만드는 가상화폐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안화, 원화, 달러처럼 다른 가상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끼리 연동시키려면 또 연결시켜 갖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내끼리 기축통화다, 기축통화다 싸우는 문제도 생길 거고, 서로 연결 짓는 이 부분에서도 복잡함이 생길 거고, 뭔가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한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거 빼고 그냥 이걸로 거래하면 다 통용되는데, 이런 이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냐 디지털 화폐냐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네가 미래 쪽의 화폐냐, 네가 미래 쪽 화폐냐 이렇게 경쟁하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말을 나온 김에 제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이 워낙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투기성으로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투기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빠지긴 했는데, 이게 그리고는 뭐 테슬라 결제할 수 있게 했다가 결제 못한다 이래버리니까 현실적으로
뭐 상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 이런 걸로 해서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뭐 피자도 살 수 있고 커피도 살 수 있고 지금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까지 그들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약간의 과도기 정부에서는 이걸 규제하려고 그러고 이쪽 그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 기술이 훨씬 나은 기술이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 그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다 던지고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거래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으면 대다수 사람이 암호화폐를 쓰면은 디지털 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통용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증시가 좀 불안했던 부분은 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줬었다. 테슬라가 하락하고 막 이런 부분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이 되면 증시가 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증시가 비트코인 하락이 멈춰지는 이 시점부터 증시가 그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같은 관점으로 제가 최근에 코스닥 그 증시 말씀드릴 때 이날 그 상승 쪽으로 코스닥 맞죠? 이게 그때 상승 하락 그다음 그 어저께 방송할 때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오늘도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쪽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그 기준이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안정되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찍은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솔직히 좀 모호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를지 내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리가 위로 올라가려니까 저항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뭐 20일선도 지금 있는 것 같고 5일선도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뚫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내려가려고 해도 아래쪽에도 지금 지지선이 좀 탄탄하고 해가지고 위아래 어느 쪽으로도 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 48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이 약재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금리 인상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질 때 이때 그 작동했던 게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것 같으면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 이유도 또 뭐 있던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 빠진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었고 그 다음 반등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이 부분이 그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 이거였고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금리 인상 부분이 되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되고 미국이 백신 접종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되게 되면 돈을 많이 풀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집값은 지금 많이 올랐답니다. 미국에 집값이 급등하고 그다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물가 인상 같은 이런 불안감들 여기다가 이제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와버리면 고용까지 회복해버리게 되면 고용이 회복되고 물가가 높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미리 놀래가지고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예상만 들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악재가 지금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 반등은 대충 이 정도까지 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금리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고 이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는데 이제 다음 악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닐까 싶고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일장 예상은 오늘 그 장중에도 내일 내릴까 오를까 계속 고민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릴 것 같으면서도 오를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요건 내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횡보하는 정도 선이 아닐까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금리 인상의 우려감에 대한 거는 신경을 좀 쓰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뭐 특징주 간단하게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전기하고 EID, 이트론 얘들은 러시아 백신 관련한 이슈 앱지스까지, 무슨 뉴스 나오면 뜨던데,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저가형이다 보니, 이화전기가 뭔가 바뀌었네요. 뭔가 했는 것 같으네요. 이거 100원짜리 동전주였는데, 무슨, 변화를 준 것 같아요. 단위가 지금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지금 오늘 상한가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들은 제가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운 500원짜리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은 그냥 구경만 하고 안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라서. 그 다음 남북 경협주 중에 건강상 관련주는 아난티가 급등하고 대아티아이 따로 올라가고 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뉴스는 안 찾아봤는데 저도 남북 경협주를 아주 좋아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지 싶은데 저 부분이 있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갔다. 이 부분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북한하고 물밑 접촉에서 북미 대화 이렇게 연결 짓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에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걸 먼저 선언을 해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약속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단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줄여 나가다가 그럼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서 확실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 선언을 해야 대화가 들어간다. 이게 미국 측 주장인 것 같고 북한에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게 이제 북한이고 이게 어느 게 풀릴지 이걸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재를 잘할지 이게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오늘 좀 강한 것 같았다 이 정도로. 아난티만 특별하게 무슨 호재가 있었나요? 얘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얘가 많이 보통 대아티아이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별로 못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찾아보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매매하지 않은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쪽에 오늘 그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ATM 인베스터,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보면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오늘 좀 눌렸습니다. KCT하고 이쪽 밀렸고요.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K사인을 디지털 화폐 대장 쪽으로 봤었는데 갭으로 떠갖고 거의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다른 게 다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지금 좋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쉬는 거고 가상화폐가 확 꺾일 때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사인 이 종목을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 이게 워낙 거래량도 많고 급등락을 막 해갖고 몇 번 해봤는데 계속 제가 손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여기서 손절해보는데 확 올라가 버리고 이쯤에서 또 들어갔는데 눌러버리고 또 손절하고 손절은 2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팔고 나면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저하고 잘 못 맞추겠나.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전문가들하고 붙어갖고 제가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다가 의미있게 많이 빠졌다 싶을 때 그냥 한번 탁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단타로 그냥 이 흐름 잡는 거는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어제 우리기술투자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인거루드랩을 500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운 잉글루드랩부터 먼저 할게요. 5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죠. 아침에 제가 어제 잘못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든 그 이익만 나면 바로 팔아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씩 팔고 올라가면 여기도 팔고 해갖고 마지막에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죠? 잉그루드랩을 6,720원에 다 팔았습니다. 마지막 100만원 남겨놨던 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요까지 할 때 5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올라갈 때 계속 팔고 나서 100만원은 요거는 기념으로 간직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장중에 제가 자꾸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100만원 남겨놔야지 했으면 남겨놨어야 되는데 너무 못 올라가니까 이거 오늘 다 정리하자 해갖고 딱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 심리는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팔아버렸는데 이 팔게끔 흐름이 나옵니다. 막 그냥 거의 뭐 거래량도 없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아버리고 났는데 그 다음 갑자기 막 힘을 내갖고 엄청난 거래량으로 막 땡겨갖고 땡겨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13%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이익은 봤지만 왠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팔아버린 이 부분이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요. 요 선 올라가고 나서 이 매물을 뚫지는 못할 것이다 싶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 볼 줄 몰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 부분이고 판단 잘못해갖고 이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들어가기에는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지금 백신 접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미국 쪽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걸로 인해서 화장품이 많이 쓰게 될 것이다 해서 애당초 그것 때문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도 그랬고 여기서 올라갈 때도 그랬고 근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이 실적 발표가 실제로 1분기 때 배를 못 구해가지고 제대로 못 실어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2분기로 실적이 넘어갔다 이랬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얘를 계속 잡은 겁니다. 노린 겁니다. 실적이 실제로 괜찮았는데 외형상 나오는 게 작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악재로 던졌는데 실적은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코로나만 진정되면 진짜 좋을 것이다 싶은 생각으로 잡았었는데 오늘 여기서 팔고 나서 지금 너무 많이 급등해 버려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나면 다시 잡기 상당히 어렵죠.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일단 안 잡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다 올랐습니다. 대체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하고 이거 잉글루드랩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도 되고 오늘 실제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먼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잉글루드랩이 한 3% 4% 있을 때 얘가 7, 8%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 잉그루드랩은 뒤에 탄력이 붙었어요.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땡겨 올려가지고 지금 얘가 더 올라가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 찬불은 의외로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중국 관련 화장품 클리오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이 클리오는 종목 보니까 좀 대표하는 종목인 것 같긴 해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요. 메이크업 분야에 1위 달성했고 화장품 및 화장품 도구의 판매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많이 쓰여지면 도구도 많이 쓰여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로 좋았고 이 부분은 아마도 코로나가 거의 이제는 진정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행 관련주는 이미 좀 한번 움직였고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여행 관련주는 보시면 이미 먼저 다 한 번씩 움직였죠. 올라갔고 코로나 진정되기 전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2도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주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대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휴마시스를 볼 수가 있겠죠. 휴마시스 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그게 그 전분기 작년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1분기는 영업이익 1억이고 진단키트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 가지고 엄청난 게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갔었는데 오늘도 한 9% 정도 떴습니다. 떴는데 이 1분기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른 거는 제가 봤을 때 누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 공식으로 그냥 누르는 거죠. 근데 그 실적만 보고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와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8천 몇백 프로나 올랐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와 그러고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할 겁니다. 실적이 8천 프로나 늘었는데 1억 하던 게 120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상한가는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진단키트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엑세스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못 올라가고 밀리잖아요. 이까지 다 내려버렸죠. 이건 이제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백신 접종 다 끝나고 나서 2분기 미국 같으면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3분기 되면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9월 정도 되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 3분기부터는 확진자가 확 줄어갖고 100명대 이렇게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진단키트가 쓰일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버리면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가지고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밀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가에 14,550원 이 종가에 100만원 치면 담아봤습니다. 이 오늘은 그렇게 안 나오네요. 확진자가 700명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그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고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내려온 것까지가 맞는데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는 쓰임새가 없지만 확진자가 좀 늘어났을 경우에 자가 진단키트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다 팔고 나서 마지막 종가쯤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 그 확진자가 확 불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시간 외에서 또 더 빠지고 있죠 지금. 이거 이어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그러니까 오늘 그 저녁 때까지 확진자 숫자를 보고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가 나온 게 지금 몇 명이냐면 70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어가면 내일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고 안 넘어가면 내일 바로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에서 물린 사람들 다 못 팔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런 거 5분 봉상으로 봤을 때 이 그림 나오면 그 대체로 많이 물려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어제 그랬거든요. 이 그림이죠. 제가 여기서 100만원 잡고 여기서 추가로 더 잡고 해갖고 여기서 손절하고 200만원 남겨놨었어요. 근데 200만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계속 침울했던 이유가 이게 물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운 좋게 그 비트코인이 급반등 해버리고 코인베이스가 상승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반등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저 뉴스 없었으면 이 물린 사람들 다 못 팔아가지고 저를 포함한 물린 사람들이 그 매물 때문에 더 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 때문에 지금 땡겨 올린 거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오늘 그 200만원 중에 쪼개갖고 조금씩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팔았던 게 우리 기술 투자를 팔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9,260원에 마지막에 팔았습니다. 여기쯤에 왔을 때 100만원은 대충 한 이쯤에서 팔았을 거고요. 여기쯤에서 팔았겠네요. 100만원 여기서 팔고 그 다음 마지막 100만원 남겨놨던 거는 9,26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팔고 그 다음 종가에 다시 잡은 겁니다. 마지막에 그 종가에 100만원 잡고 100만원 잡아갖고 2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200만원 잡은 이유는 우리 기술 투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지분을 8% 가지고 있다는 이 업비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업비트거든요. 업비트의 지분을 8% 가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업비트가 두나무가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 두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된 알게 된 것 같아요.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얘가 이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내리는 것 가지고는 저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올라갈 때 이 부분이 그 미국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얘가 같이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어제 다시 잡았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꼭 그 암호화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를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보다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에 반해서 그냥 그 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아마 1,900억인가 하고 1,4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1년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급락해버리게 되면 이제 1분기 때보다는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비트코인만 살아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 반영이 되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여기서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게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만 해준다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미국 상장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오늘 이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2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그 제주 맥주 여기도 투자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주 맥주 상장하는 날이었는데 이거 상한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가. 저도 그 후반에 팔았던 이유가 제주 맥주가 후반에 쭉 밀렸습니다. 이게 5분 몽상으로 밀리길래 이거 보고 샀던 사람들은 던질 것 같아서 우리 기술 투자가 같이 내려갈 것 같아서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팔고 마지막에 잡은 거는 장 끝날 때쯤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잘 나오길래 내일 장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내일 불투명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얘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얘를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기술 투자 시간에서 괜찮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4,800만 안 무너진다면 내일도 계속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솔직히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이건 오늘 그 제가 어제도 항상 그 말씀드린 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확진자가 7명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 보면 어제하고 비슷하게 달리죠.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내일 700명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찜찜합니다. 지금 이 지방 쪽으로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그 안 지워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해 버린다면 현재 이 흐름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백신 들어오는 거는 3분기인데 9월달 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확진자가 급증해 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확진자가 뭐 비슷하게 나오고 진정되는 분위기면 바로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길게 보려고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인그루뎁은 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땡긴 것 같은데요. 이 땡겨 올리는 세력이 그 분봉상으로 봤을 때 확 땡겨 올리다가 또 던지다가 땡겨 올리다 던지다 이걸 몇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땡겨 올린 걸로 봐서 밑으로 안 빠지게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가긴 조금 그렇지 않냐. 이것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그냥 진단키트하고 화장품 관련주는 비교해서 대비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전히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좀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방송에 대한 개선점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지금 좀
긴데요. 이거 한 10분, 15분 정도로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 길다고 생각하시면 의견 주시면 과감하게 한번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